네, 투자에 대한 깊은 이야기 스페셜리스트 시간인데요. 유통주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영훈 연구위원 오셨어요. 최근에 관심 있는 유통주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음식료도 커버하신다고 해서 삼양식품 얘기도 뒤쪽에 또 물어볼 겁니다. 일단은 유통주의 흐름이 이마트 리포트도 쓰셨고, 그죠? 뭐 네. 백화점주도 잘 가는데 기본적으로 유통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뭐 1분기 보시면은 아직까지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신정부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수를 이제 살려내는 것들에 대해서 1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 쿠폰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산업이 그동안은 굉장히 조금 경쟁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비용 구조도 좀 많이 안 좋았고 했는데 지난 한 3, 4년에 걸쳐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좀 구조 조정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올해 이제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막 매출이 막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매출이 빠지면 그냥 속절없이 이익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 정체가 되더라도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게 이제 다 구조조정,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걸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그럼 이제 매출이 하반기에 개선이 되면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관심 있는 건 추경에 따른 정부의 내수 살리기, 소비 쿠폰 발행 이런 건데요. 21일부터인가 뭐 이제 지금 발행한다는 벌써 뭐 어디 가면 소비 쿠폰 받습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작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안 받았는데요. 소비 쿠폰 발행하게 되면 유통주 섹터가 몇 개 있잖아요. 이제 백화점도 있고 뭐 할인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 가운데 제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당시에 지급받았던 재난지원금하고 되게 유사한 성격 같이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유통 채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쪽은 편의점밖에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대충 지급액의 거의 한 5% 정도 수준이 편의점으로 좀 유입이 됐었다.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어서 이쪽이 좀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라고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니어도 어차피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채널, 뭐 심지어 백화점도 뭐 재난지원금 당시에 매출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대감들은 다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12월부터 얼어붙은 전국에 뭐 다들 소비 줄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소비 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그 중국하고의 관계,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향이 있는데 이 유통으로 보면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뭐 예전부터도 저희가 관련 산업이라고 봤던 거는 아무래도 면세점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건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이제 무비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조금 보자면은 과거만큼 면세점이 이제는 조금 주목을 받는 채널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여행의 패턴도 좀 바뀌었고 이제 소비자들도 뭐 실제로 뭐 올리브영 가가지고 뭐 인디 화장품들 많이 구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엄청 뭐 파격적인 수혜가 올 것이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쁜 이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세점들 실적을 보시면은 사실 뭐 1분기까지도 대부분 면세 사업자들이 막 적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손익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뭐 BEP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업 가치 상승에는 좀 적용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보면 단기적으로 픽을 칠 때가 많아요. 생각나시겠지만 면세 사업자 딸라고 다들 난리였었잖아요, 그죠? 경쟁 막 치열하고 그때 두탄가 두산도 면세 사업자 막 따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반납했던가 뭐 그죠? 어쨌든 그죠? 네, 지금 현대가 동대문점을 받아갔고요. 예. 근데 사실 이번 달 말일자로 현대도 동대문점 폐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동대문이 없어지는 구조가 한때는 되겠죠. 이제 그걸 받으려고 기업들이 난리였는데 이게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는 거죠. 기업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야 이게 그 뭐 주가든 뭐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 1분기는 사실 지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날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실적의 반영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저희가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보통 소비자들은 조금 늦어서 뭐 8월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많은 요인들이 하다못해 소비 쿠폰도 이제 7월 이제 중하순부터 지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2분기 실적까지는 뭐 1분기랑 트렌드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출 개선에 대한 효과들은 이제 3분기부터를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미리 움직이니까 그죠. 3분기 실적을 받아들었을 때는 좋을 걸로 생각되는 업체들은 주가에 선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통주들도 주가들이 대부분 좀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나마 이제 저희 쪽이 조금 강점이라고 치면은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낮은 네. 섹터이긴 네, 해요. 그렇죠. 뭐 PBR 보시면 아직도 0.2배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본격적으로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ROE 개선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라고 치면은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확실히 시장 평균 대비로도 뭐 거의 4분의 1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상화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소위 이제 K자가 붙은 K방산이나 K푸드나 K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그 글로벌한 트렌드 수출 모멘텀이 강하잖아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유통으로 보면 유통도 이런 수출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로직이 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네. 없다로 예, 결론 예.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해외 사업을 뭐 동남아 중심으로 하는 뭐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절대 다수의 비중은 내수죠. 사실 내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쨌든 관세 관련된 상호관세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오히려 이제 영향은 그럴 이제 그 영향은 쪽에서는 없다. 저희가 조금 뭐 수혜를 볼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유통주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유통주 가운데서 그럼 유통의 채널이 많거든요. 유통도 범위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주 의원님이 최선호주로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지금 뭐 사실 신세계 같은 회사를 좀 주목하자라고 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가 뭐 백화점 쪽도 사실 좀 잘 되고 있고 네.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면세점 쪽이 계속 조금 발목을 잡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에만 그 3, 4분기 합쳐서 면세점 적자가 거의 500억에 달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실히 올해 1분기, 2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분기 적자가 10억대 수준으로 접어들었고 저희 이제 추정으로는 이런 뭐 중국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면은 하반기에는 예. 사실 이제 BEP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백화점은 원래 잘하고 있었고 네. 거기다가 어쨌든 이제 발목을 잡았던 면세 사업부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치면은 저희는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유통 가운데서는 백화점 신세계를 하셨고 신세계나 예를 들면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를 잡으면은 이제 유통은 PBR로 봅니까? PER로 봅니까? 뭐 사실 둘 중에 어떤 걸로 보셔도 예.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두 어느 측면을 봐도 사실 저평가다. 이제 시장 평균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예, 되어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완전히 틀린 결이 다른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PER도 뭐 어닝이지만 결국 PBR도 저희가 ROE라는 지표를 같이 그렇죠. 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네. 뭐 둘 중에 어떤 걸로 접근하셔도 저희는 이제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가운데서는 이제 신세계를 말씀을 하셨고요. K푸드가 또 관심이 많으니까 K푸드 얘기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와 정말 뭐 제 기억으로도 한 50만 원대에서도 꽤 올랐다고 해서 옆으로 꽤 흥분했었는데 100만 원 넘었고 네. 한 150까지 나와 있지 않나요? 목표가가. 위원님은 저도 얼마예요? 165만 원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165만 있는 원. 상황이고요. 네. 뭐 사실 이미 거의 주가가 150만 원 거의 근접을 할 정도로 네. 최근에도 좀 주가 상승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인 그 업사이드 내지 업황이 실적이 계속
좋을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아까 좀 짚어주셨는데 네. 작년에도 이제 막 잠시 이제 조금 막 기었던 네,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그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어닝 레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 보여서 막 작년 연초에 쫙 올랐다가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뭐 QOQ로는 비슷한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건 삼양은 사실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이 맞았던 것 네. 같아요. 이제는 공장이 이미 거의 풀가동 상태다. 근데 얘네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랑 이제 이 공장이 이제 드디어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룸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좀 상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삼양식품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 개선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치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마 삼양식품이나 삼양식품도 아마 포트에 주식을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그거를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이고요. 삼양식품은 S&D가 소스 업체인데 그렇죠. 최근에 다른 뭐 GNF 화면에 나오는데요. GNF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영향이 그런 건 삼양식품에는 좋은 구조고 예를 들면 거기에 소스 납품하는 업체에게는 좀 나쁜 거죠 기본적으로는. 나쁘다기보다 좀 영향이 없진 않죠. 뭐 사실 제가 뭐 S&D까지는 뭐 그 디테일하게 분석을 네. 하고 있지는 네. 않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삼양식품 입장에서만 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사실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실 되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증설 등을 통해서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치면은 뭐 다양한 측면에 이제 그런 뭐 M&A를 비롯해서 그런 네.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그것 중에 좀 일환이지 않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뭐 좋은 거는 알고 주가도 좋은데 삼양식품만 가느냐? 그래서 이제 뭐 농심도 주목했었고 또 오리온도 리포트 쓰셨네요. 이제 K푸드 가운데 삼양식품 물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좋고 다른 K푸드 가운데 또 주목해 보시는 기업 좀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좀 찾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넥스트 삼양식품이 뭐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 삼양식품 정도의 엄청난 글로벌 열풍과 숫자를 보여준 기업은 사실 역사상 없었습니다. K 소비재 중에서 찾아본다라고 치면은 그래서 삼양식품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기업을 뭐 당장 찾는 거는 솔직히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K푸드 열풍들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수출 비중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리온 같은 기업도 전체 매출의 사실 70%가 다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다만 이제 해외 쪽 성장률이 지금 최근에 조금 둔화가 됐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는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해외 매출 비중에 뭐 비중이 올라가면서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기관이 저희 전체 매출에서 그래도 20% 이상이 올라가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뭐 농심도 있을 수 예.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뭐 필리핀 쪽 중심 롯데 칠성 같은 기업들도 뭐 3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들 뭐 이제 워낙 하나가 잘 나가면 제2의 땡땡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2의 삼양식품 뭐냐,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냐. 그럴 때 피터 린치가 제2를 찾지 말고 그냥 제2를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제2의 삼양식품보다 삼양식품이 일단 좋고요. 수출 비중 높은 쪽으로 오리온이나 농심이나. 그러면 음식용 쪽 가운데서는 지금 위원님 탑픽은 뭐예요? 네. 뭐 저희도 기본적으로 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아까 저희 좀 수출주 얘기가 좀 나와서 네, 네. 이게 저희는 좀 최근에 이제 롯데 웰푸드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또 날이 너무 덥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빈과 쪽 매출 이게 올라가는 옛날에 기대감도 그 롯데 삼강과 빈과라는 그 회사인가요? 제과와 푸드가 합병을 한 합병했죠. 회사, 네, 네,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웰푸드가 해외 쪽에서 퍼포먼스가 꽤 괜찮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20% 이상의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웰푸드는 인도 쪽에서 국내 제과 사업자 중에는 1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네. 인도가 또 이제 인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성과들이 계속 좀 잘 나온다라고 치면은 저희는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얘기했던 게 사실은 뭐 유통 쪽에서는 딱히 연결짓기가 쉽지 않은데 K푸드로 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아까 네. 말씀하신 삼양식품에 이어서 오리온도 있고 뭐 롯데 웰푸드도 그런 점에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수출 요인 말씀하셨고요. 이건 국내 기업은 아닌데 국내 기업 맞죠? 국내 상장한데 쿠팡, 예? 쿠팡이 나스닥 상장돼가지고 꽤 좀 관심권에서 멀어졌다가 최근에 쿠팡 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쿠팡 같은 그래서 쿠팡 투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새 해외 사실은 주식 많이 근데 하시니까요. 국내 매출이 사실 거의잖아요, 그죠? 쿠팡이. 그렇다고 보셔도 되죠. 네, 네. 쿠팡은 정말 쿠팡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쿠팡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절대 규모 면에서 이제 뭐 매출이 사실 이미 연간으로 4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 다 합쳐도 30조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통사로서 이제 절대 매출 기준으로도 1위 사업자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1위 사업자의 그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 뭐 2위, 3위 업체들보다 낮냐라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공고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단순 유통뿐 아니라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배달, 페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요걸 이제 하나로 엮어서 결국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좋게 보는 건 작년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객 이탈이 거의 없었던 걸로 네. 파악이 돼요. 이제는 사실 소비자들이 쿠팡 없이는 좀 살 수가 그러니까요. 없을 지경까지 좀 간 것 같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도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올랐죠. 한 50% 가깝게 올랐는데 네. 당연히 뭐 쿠팡도 거의 대부분 매출이 국내니까 국내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감, 받는 기대감도 같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와중에 가장 높은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아까 저희 뭐 삼양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등 네. 기업이 성장률이 제일 높으면 결국 저희는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많죠.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매출 대부분인데 나스닥이 상장했죠. 한국에서 상장했으면 저만한 밸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뭐 해볼 수는 있는 거고요. 또 쿠팡처럼 우리도 뉴욕으로 바로 가야겠다 이런 고민들도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유통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쿠팡의 영향력이나 성장성이 높다. 네, 네, 여전히 좀 높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쿠팡도 이제 해외 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역도 좀 다변화를 시키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작년 말이죠. 이제 뭐 예. 글로벌 이제 명품 플랫폼인 퍼페치 같은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인수 이후에 뭐 시너지를 막 딱 제시를 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퍼페치 자체에 대한 정상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카테고리의 확장이죠. 저희가 쿠팡은 약간 데일리 쪽으로만 이제 신경을 썼다면 네. 이제 명품 쪽까지도 진입 가능성 네. 그리고 해외도 뭐 대만 같은 국가들도 이제 서서히 좀 진출하는 모습들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할 요인들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국내 상장 기업은 아닌데 쿠팡 얘기를 많이 했네. 예, 그만큼 이제 세상 돌아가는 플랫폼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투자의 기회를 뭐 쿠팡을 사든 그죠? 국내 기업을 사든 그런 얘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는 방산주군요. 키움증권의 이한결 애널리스트와 함께 방산주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유통 관련된 얘기 플러스 음식료까지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